대우법.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명제에 참거짓을 따라가는 게 누구야? 대우야, 대우. 그러니까 대우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할 때 누구가 참인 거를 증명한다?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해. 됐을까요? 자, 밑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명제가 참인 거를 증명해. 이 명제가 참인지 잘 안 하다. 그래서 내가 얘의 뭐를 구하는 거야? 대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우가 참인 거를 증명을 하면 벌써 잔다고? 이 명제의 대우를 증명하면 이 명제가 참인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주어진 명제 대우 구해볼게. 얘들아, 대우의 정의가 뭐였어? 대우 어떻게 구해? 뭐의 부정? 역의 부정이야. 자, 그럼 뒤집으면서 부정할 거야. 그러면 x는 0, 그리고지 얘가 또는 y가 0이면 xy는 0이다. 이런 얘기인데, 얘들아, 얘네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이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 당연히 참이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x가 0이면 y 값에 관계없이 곱하면 뭐가 되니? 0이 되는 거지. y가 0이면 x 값에 관계없이 뭐야? xy가 0인 거지. 이게 증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예제긴 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에 뭐가 참이야 지금? 대우가 참이니까 이 명제가 참인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한다고.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서 대우법 같이 해볼게요. 얘들아, 이런 거는 증명을 할 말이 없어. 이런 거는 너무 쉬워서.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대우법이라는 것만 너네가 좀 이해를 해주면 돼. 자, 제일 먼저 뭘 써야 되는 거냐면 주어진 명제의 뭐를 구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 대우를 구하면서 시작을 해야겠지.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역의 부정이야.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면서 앞으로 올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x가 2이고 그리고 y가 3이면 xy는 6이다. 이라고 가정하자. 라고 가정. 근데 얘는 이제 증명이 필요 없지. 아니 x가 이거 y가 3이면 곱하면 6이잖아. 너무 쉽다고. 근데 어쨌든 대우가 참인 거라는 거지. 이미 참이 끝났어.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이 명제는 너무 간단해서 중간에 증명 과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걸 대우법. 괜찮죠? 네, 예전에는 이런 것도 다 외웠는데 우리 이제 논술형에 이게 안 나올 거라는 게 확실하니까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빈칸 추론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빈칸 정도만 채우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잘 나오는 게 1번 같은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니. 자, 요거 좀 외워놓읍시다. 이 명제 참이에요. 나중에 귀류법 쓸 때도 쓰니까 좀 외워놓읍시다. 얘들아 있잖아. 제곱한 게 짝수잖아? 그럼 반드시 n도 짝수야. 만약에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가 돼. 만약에 n제곱이 3의 배수잖아? 그러면 n도 3의 배수가 돼. 증명해볼게. 자, 여기 보시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 자, 그러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n이 짝수라는 게 부정하면서 앞으로 올 건데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란 얘기는 뭐야? 홀수란 얘기야.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 명제를 내가 지금 증명할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홀수 두는 거. 내가 지금 이거 중요해서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홀수를 보통 둘 때는 2k-1 이런 식으로 둡니다. k한테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1, 3, 5, 7, 9가 나오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그럼 얘들아 짝수는 어떻게 표현해? 2k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다른 숫자를 잡으면 뭐 2l, 뭐 2m 뭐 이런 식으로 2가 곱해져 있다. 홀수는 거기서 하나 빼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n제곱이 홀수인지 봐야 되니까 얘를 뭐 해? 제곱을 해. 그러면 2k-1을 제곱을 해.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n제곱이 홀수이냐 짝수이냐를 나타낼 때는 이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 그냥 2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가 중요해. 이거 인수분해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2로 묶이지.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만 2로 묶어. 그 2로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가 중요한 거야.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게 더하기 1이 남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그냥 어떤 숫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0 또는 상수. 그러면 거기에다가 뭔가 2배를 곱하면 어쨌든 여긴 지금 짝수야. 거기에다가 1이 더해지는 형태니까 n제곱은 무조건 뭐야? 홀수다라고 너네가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니? 만약에 3의 배수야, 5의 배수야 라고 할 때 너네는 그냥 3으로 묶이면 여기는 그냥 어떤 상수. 어떤 상수에다가 3배를 곱하면 얘 무조건 3의 배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 빈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하는 거 아니야? 요런 거 이제 빈칸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가 홀수야.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야. 됐을까요? 이런 걸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자, 이 명제가 참인 걸 증명하는 게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보면 x, y 중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뭐야? 모두가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란 얘기는 얘를 부정하잖아? 그럼 모두란 얘기야. x, y 모두 1보다 뭐하다? 크지 않다. 즉 1보다 작다는 얘기야. 다시 뭐라고? 이 뒤에 거를 부정하면 x, y 모두 1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봤어.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둘 다 1보다 크지 않아. 크지 않으면 부정하면 크지 않으면이지. 크지 않으면. 무슨 얘기야? x도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이 더하면 어때? 2보다 작거나 같겠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대우를 갑자기 구하니까 이 명제 참거짓이 훨씬 쉽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인 걸 증명하는 걸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보시면 그러니까 뭐 증명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야. 대우가 참이야. 끝.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대우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2개. 다음 귀류법. 이거 하면 끝이야. 자, 이제 대우법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귀류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번 별표 쳐놓을게요. 교과서에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귀류법의 예제예요. 자, 귀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들아 이 명제가 참인 걸 내가 증명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들 봐봐. 루트 2 유리수 아닌 거 참이지? 맞지? 너네 알고 있잖아. 루트 2는 무리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 게 맞아.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결론을 부정해. 결론을 부정하면 얘들아 뭘 증명하냐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지. 그지? 유리수가 아니다인데 걔를 부정하면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명제가 참임을 밝혀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명제 지금 참이니? 아니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게 참이라고 생각하고 막 증명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오류가 나오겠지. 이해됐어? 모순이 발생한다고 표현하거든. 자, 모순이 딱 발생을 해버리면 스탑! 멈춰. 뭐야? 야 봐봐. 그러니까 이 가정이 틀린 거야. 뭐야? 원래 처음에 가정이 맞은 거야. 이러면서 끝나는 게 귀류법이야. 그러니까 모순이 발견되는 순간 더 이상 증명할 필요성은 없겠죠. 오류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럼 딱 멈추고 그래서 원래 명제가 맞아. 이러면서 끝내는 게 귀류법이야. 이해되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유리수라는 것은, 자, 요것도 그냥 요 과정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자, 루트 2는 유리수야. 유리수란 n분의 n,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저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mn은 반드시 서로소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2분의 4 이러면 그걸 굳이 2분의 4라고 쓰지 않잖아. 그치? 유리수라는 것은 항상 기하분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mn이 반드시 서로소여야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얘가 양변을 제곱을 해줘. 유리수 제곱해도 유리수니까. 그러면은 이는 m제곱분의 n제곱. 그래서 n제곱은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어. m제곱을 곱해가지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2m제곱 이렇게 된 거야. n제곱은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n제곱이 얘들아 이 m도 어쨌든 상수지? 뭔가를 제곱했으니까 얘도 숫자야. 이 숫자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n제곱이 뭐야? 지금 2의 배수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 아까 얘기했지. 뭔가를 제곱한 게 2의 배수잖아? 그러면은 n도 2의 배수여야 돼. 그거 아까 증명해줬잖아. 그치? 자 그러면 n은 2의 배수니까 어떤 2 곱하기 상수꼴이야. 그래서 n을 2k라고 놔. 이해됐니? 이걸 어디다가 다시 집어넣냐면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그럼 n 대신에 여기다 2k를 집어넣으면 4k 제곱은 2m 제곱이지. 자 이번에는 m 제곱으로 정리를 해볼게. 그럼 얘가 지금 2k 제곱이 돼. 그지? 그럼 봐봐. m 제곱도 뭐야? 2의 배수야. 그럼 m도 뭐의 배수야? 2의 배수지. 자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어. 뭐야? mn이 둘 다 2의 배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반드시 mn은 서로소라는 가정이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모순이 발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모순 발생하는 순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 뭐야? 그냥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 처음에 명제가 맞았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여기 지금 똑같이 해볼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들아,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 이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1일 때 대각선의 길이가 결국 얼마입니까? 피타고라스 루트 5란 얘기죠. 이 얘기를 지금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엔 뭐라고?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지금 나보고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라는 거야. 밑에 여러분들이 지금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야? 여기 있는 거 루트 2가 루트 5로 바뀐 거 아니야? 그지? 너네가 한번 써보세요. 루트 2가 루트 5라고 바뀌었잖아요. 위에 있는 요 해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게요. 이 명제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뭐야?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가정하면 루트 5는 n분의 n, mn은 서로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 mn은 서로소. 자 여기서 양변 제곱하면 n제곱은 5m제곱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이번에는. 그럼 자 여기서 n제곱은 뭐의 배수로 바뀌어? 5의 배수. 임으로 n은 5의 n은 제곱한 게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2의 배수에서 5의 배수로 바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n을 이제부터 뭐라고 둔다? 5k라고 잡겠다 이거야. 5의 배수. 자 이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m제곱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25k제곱은 5m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m제곱은 5k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뭐야? m제곱이 5의 배수 이므로 m도 5의 배수란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라고? mn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어요. 원래 처음에 명제가 맞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 명제 그냥 요 루틴으로 계속합니다.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얘는 너무 쉽죠. 1을 이용해서 얘가 참임을 증명하래요. 너무 쉬워요. 1 더하기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이 얘기죠. 1 더하기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자, 그러면 유리수, 그러니까 A는 어떤 유리수라고 이렇게 놓겠대요. 그럼 얘들아, 유리수,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예요. 양변에 1을 빼도 유리수죠. 양변에 똑같이 1을 빼도 유리수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루트 2고 A-1인데 유리수끼리의 뺄셈은 유리수야. 그러니까 A-1은 유리수가 맞는데 어때? 루트 2 지금 얘가 유리수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라고. 이게 끝이야. 그래서 뭐야? 얘는 모순이지? 루트 2가 유리수니까? 무리수니까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1 더하기 루트 2는 무리수야 라고 그냥 끝나는 거야. 얘 너무 쉬운 거고 우리 지금 중요한 거 뭐야? 얘하고 얘 요거 그 외워버려. 이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야. 너무 유명한 예제예요. 기류법을 가장 대표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뒤에는 3단 논법이라서 너무 쉬워요. 그래서 3단 논법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들면 진도는 10까지만 나갈 거니까 좀 힘을 좀 내보자. 그럼 이제 당연히 목요일이 힘들겠지? 자, 결론이 어디예요? 여기죠. 결론이 여기죠. 얘를 부정할 거예요. 그럼 지금 뭐라고 가정하는 겁니까? x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가 결론 부분이라서 이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건데 그냥 앞에 귀찮아서 안 쓴 것뿐이야. 요 정도랑 같이 씁시다. x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그럼 얘들아 x제곱은 유리수지? 유리수이다. x가 유리수인데 유리수 제곱은 당연히 유리수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이 무리수라는 가정의 그냥 모순이야. 그냥 뭐 증명할 게 없어. 그래서 뭐야? x제곱이 무리수이면 그냥 x도 무리수야. 그냥 이거야. 무리수이다. 유리수 아니라고. 예, 끝이야. 뭐 증명할 게 없어. 그럼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예요. 삼단 논법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덕 시간에 배웠죠? 3단 논법이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이 명제 항상 참이죠? 그죠? 인간은 죽는다. 어때? 이 명제 참인가요? 맞죠? 이 두 명제가 항상 참이야. 그럼 이 중간에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명제도 무조건 뭐야? 항상 참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어요? 반드시 저희 이제 수학에서의 3단 논법이란 요 가운데가 같이 연결이 돼서 P면 R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참이란 얘기야. 이해되셨죠? 네, 끝이에요.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가 반드시 중간 부분이 붙을 수 있게 내가 꼭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이 명제도 참이고 이 명제도 참이야. 그 우리 참인 거 또 하나 딱 알고 있습니다. 뭐? 이 명제들의 각각의 뭐? 대우가 참인 거 꼭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알파벳을 중간으로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명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그것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P면 not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얘 뭐로 만들어야 되나? 자, 요 명제에 대우 한번 구해볼게요. 대우. 왜냐면 여기 지금 나 P인데 내가 나 P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대우로. 역의 대우야. 그럼 얘가 일로 오면서 부정이야. Q이면 뭐이다가? not P에다가 무조건 참이지. 됐어요? 자, 그럼 오케이 붙을 수 있겠다.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래. 여기 중간에 지금 붙죠? 그럼 새로운 명제 뭐? Q이면 뭐이다가? R이다가 참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이게 3단 문법을 이용해서 이 명제가 항상 참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대표 예제 하나 풀고 쉴게요. 자, 만들어낼 수 있겠니? 이런 얘기야. 자, P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그냥 여기 그대로 오면 될 것 같아요. P면 Q이다. 이 명제 참이에요. 자, 이 명제의 대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어떻게 구해요? 역의 부정이죠. 뒤집은 다음에 부정할 거니까 얘는 Q이면 R이다가 참이죠. 중간에 붙어요. 그쵸? 그러니까 새로운 명제 P면 R이다도 참이라는 저 기억의 보기는 맞아요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자 R이면으로 시작하니까 얘가 여기 오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 R이면 Q이다 여기다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not Q 있으니까 얘의 부정이 와야겠다. 뒤집어서 부정할 거야. 그럼 쟤는 Q이면 뭐야? not P이다 이렇게 올 거지. 아하 중간에 붙네요. 그러니까 R이면 not P이다 참인 거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not P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not P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로 만들어 볼게요. 얘 쟤 한번 대우 구해 볼게요. Q이면 not R이다 라고 했고요. 자 요거 뒤집어 볼게요. not R이면 not P다 이렇게 되네. 여기 중간에 붙습니다. 그럼 반드시 방향이 Q이면 not P다가 돼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얘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는다 라고 해서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1번 요것만 보고 진짜 쉴게요. 자 얘가 명제가 참이래요.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으래. 얘들아 이 명제가 참이면요 1번은 뭐예요? 이 명제에 뭐야 지금? 대우예요 대우. 이 대우 무조건 참입니다. 그쵸? not Q이면 not P다. 이거 무조건 참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 대우예요. 자 얘의 대우는요. R이면 not Q이다. 2번은 이 명제의 대우예요. 무조건 참인 게 맞습니다. 왜?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명제. 뭐 P면, 제가 P면으로 시작하니까 P면 Q이다. Q면 뭐야? P면 not R이다. 참인 거 맞습니까? 그냥 이거 여기 중간에 Q 그냥 연결되지. 그럼 이 명제가 참인 거야.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도 참이지. 이해되시죠? 그럼 뭐야? R이면 not P이다. 5번은 이 명제의 대우인 거지. 아닌 거 몇 번만? 4번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쉴게요. 쉬었다가. 얘들아, 우리가 배운 거, 공통수학에서, 공통수학 1에서 우리가 배운 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요런 거 푸는 거. 그래서 해를 구하는 거. 는 이제 그 범위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는 당연히 조건 부등식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절대 부등식이잖아. 예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은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내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배운 절대 부등식이 있어. 뭐냐? 어떤 실수를 제곱하잖아? 실수 제곱하면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지?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얘 음수 나올 수 있니?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절대 부등식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절대 부등식이라고 보면 된다. 괜찮죠? 네, 자 밑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커요 라고 해를 내는 것들은 조건 부등식이야. 이런 거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얘가 항상 어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거기에다가 2까지 더해버리면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뭘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이거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니?
항상 성립하지? 이런 거를 내가 절대부등식이라고 고르는 거야. 예외가 없는 것.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얘들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만들면 좋냐면 아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좋아. 여기도 보시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그리고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 1을 찢어. 4분의 1이랑 4분의 3으로 내가 이렇게 찢어줘. 이렇게 찢어줘.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제곱을 했다 이거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얘 항상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4분의 3까지 더했으니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어때? 맞지요? 그지? 근데 우리 이거 이렇게 말고 또 배웠다? 얘들아 봐봐. 얘가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지금 음수지. 근이 없어. 얘들 기억나니? 이 판별식이 근이 얘 지금 판별식이 음수야. 해가 없어. 그 해가 없으려면 얘가 어때? 공중에 빵 떠 있었던 요런 그림이야. 기억나니? 2차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였어. 요것만 이해하셔도 얘 항상 위쪽에 있는 거 맞잖아? 얘도 절대부등식이다 이런 얘기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게 절대부등식인지 아닌지를 내가 증명을 하면서 너네가 판단을 할 거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판단을 할 건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등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등식이라는 거는 뭐 해봐야 돼? 빼봐야 돼. 빼본다. 빼볼 거예요. A에서 B를 빼서 얘가 만약에 양수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왼쪽에다가 맞춰주고 여기 있는 게 넘어와야 돼. 그래야 부등호 방향이 안 헷갈려.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요 부등호 따라가서 A가 더 크다. 이해되셨죠? 뺐을 때 0이 되면 서로 같은 거겠네? 만약에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다는 거야. 얘가 작다는 얘기지. 누가 크다는 얘기야? B가 크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너네가 빼봐서 이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은 뭐 해본다? 빼본다요. 빼본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또 뭐 있느냐? 나눈다. 빼보는 거랑 나누는 거랑 있어요. 자, 나눴을 때 B가 1보다 크면 누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3분의 4가 1보다 큰 거죠. 맞죠? 1보다 크잖아. 그럼 누가 더 커? 분자가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커? A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요런 거는요. 나눠봤을 때 분모가 크면 1보다 작겠죠. 그죠? 100분의 3 이런 건 어때? 분모가 크니까 굉장히 작아지잖아. 뭐보다? 1보다 작냐? 크냐? 나눠본다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거의 90%는 빼보고 한 10%는 나눠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모르면 무조건 뭐 해보라고? 빼보라고. 됐을까요? 자, 이제 빼봐서 증명을 하나씩 해보겠다. 빼보겠다. 빼보겠다. 자, 나한테 이 대소를 비교를 해보래. 뭐 해본다고? 빼본다고요. 빼볼게요. A제곱 더하기 5B제곱이랑 4AB 얘를 뭐 해본다? 빼서 내가 얘의 부호를 판단할 거야. 자, 이 부호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뭘 만들면 좋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좋다 이거야. 몇 쪽이냐면 236쪽에 대표 유형 85번 풀고 있습니다. 빼본다. 자, 그러면 요 5B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4AB를 보고 내가 얘를 4B제곱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B제곱을 이렇게 잘라줘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A-2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얘 부호를 내가 판단할 거야. 자, 봐봐. 얘 항상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죠? 뭔가를 제곱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B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죠. 0보다 큰 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고. 그럼 대소는 어떻게 된다고 너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가 항상 크거나 같대. 뭐보다? 얘보다. 이런 대소를 내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라고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는 이제 0이 포함이 안 돼. 얘는 0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어. 얘는 이제 실수라고 했으니까 0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그럼 쟤네들은 제곱하면 무조건 뭐야? 0보다 크겠지. 0이 안 들어가니까. 이해됐을까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랑 쟤랑 뭐 할 거야? 내가 지금 뺄 거야. 근데 얘들아, 루트 또는 절대값이 있을 때 이렇게 비교하면 눈에 보이니? 안 보여. 그지? 양수니까 뭐야? 내가 얘네들을 제곱해서 빼. 루트나 절대값의 경우에는 제곱해서 뺍니다. 제곱해서 빼면 자, 얘 A 더하기 이 루트 AB 더하기 B에다가 자, 요거 제곱하면 얘는 그냥 사라져서 A 더하기 B 이렇게 남아요. 얘들아, 우리 있잖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얘 루트 AB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거는 기본이에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AB 사라져서 결국 얘는 뭐만 남냐면 이 루트 AB만 남는 거야. 그럼 얘들아, AB가 양수니까 곱한 거에다가 루트 씌워도 양수지? 그지? 그거 내가 판단할 수 있겠지. 뭐라고? 얘는 0보다 크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항상 크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써서 해봐야 돼. 자, 그다음 3번. 자, 쟤는 어떻게 해? 나눠본다 이거. 그래서 3의 12제곱이랑 5의 8제곱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면은 잘 봐. 이제 아까는 뭐 4분의 3. 야, 이런 건 간단하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 최대 공약수로 묶을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지금 얼마예요? 4죠, 그쵸?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5의 4제곱의 제곱. 얘는 3의 4제곱의 세제곱. 아이고, 순서 바꿔볼게요. 미안해. 5의 제곱의 4제곱 이렇게 3의 세제곱의 4제곱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얘를요 합쳐서 27분의 25의 전체 4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미 지수법칙에서 하고 온 성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보는 거지. 얘들아, 얘가 지금 애초에 1보다 작아. 이거 4제곱해도 뭐야? 1보다 작겠지? 나눴을 때는 1을 기준으로 대소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 지금 애초에 1보다 작잖아. 4제곱해도 1보다 작을 거야. 그치? 그럼 누가 더 크다고? 얘가 더 크다라고 너네가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판단한 이 화살표 그대로 저 대소를 판단해주게 된다. 이 얘기지. 됐을까요? 절대부등식. 자, 밑에 풀어보세요. 네.